자, 재료가 긍정적이면 이제 상승 가능성 높겠고 또 악재가 연출되면 이제 또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좀 4만 명, 5만 명대까지 미국 전역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텍사스에서도 6천 명, 5천 명까지 늘어난다는 얘기 있는데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이제 캘리포니아주, 두 번째가 이제 텍사스주잖아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또 일부 좀 대형 유흥 술집은 또 폐쇄 조치를 한다는 등 경제 재개가 개선되다가 또 봉쇄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다우존스 지수. 지난번 고점에서 이제 많이 내려왔었고 현재로서는 이제 올라가는 추세였었지요. 바닥 찍고 회복력 괜찮았고 그다음에 또 한번 상승 좋았는데 지난번 고점에서 이제 두 번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오는 과정, 고점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이런 추세로 본다면은 지금은 이 쐐기형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상승이 제한적이고 이렇게 올라왔다 또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승이 나오기에는 역시나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경제 지표가 개선된다거나 또 환율이 좀 안정된다거나 아니면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거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다우는 좀 누울 수 있는 횡보를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 시장 그래도 좀 더 좋았었죠. 최근에 기술주 섹터의 종목들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닷컴 또 애플이 이제 앞에 고점 돌파 나오면서 좀 에너지가 좀 좋았었는데 또다시 나스닥도 좀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S&P 500은 대형주 쪽인데요. 대형주 쪽도 지금 박스권에 좀 막혀있는 상황이라서 한 3주 정도 눌려 내려오는 과정이라서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쉬운 상승보다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 좀 예상이 되어지고 우리 시장의 차트의 모습을 보더라도 지난번 고점이 2217 6월 8일로 기억하는데요.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2030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박스권인데 박스권 흐름 전개되다가 이제 결국엔 방향 한번 나오겠죠. 근데 현재 미국 시장의 또 약세권이라면은 월요일날 우리 시장도 약간의 소강 상태 출발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박스권 구간에서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하방 포지션은 아니고 중방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정이 나온다면은 급락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세가 가담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코스피는 조금 이제 눌려 있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최근에 IT 대형주 쪽부터 해서 IT 부품 소재 그리고 제약바이주 섹터 또 2차 전지, 5G 두루두루 IT 부품 쪽 그다음에 제약바이주 일부 두루두루 올라오면서 현재로서는 이제 박스권이 연출되고 있는데 코스닥도 제가 볼 적에는 약간의 고점에서 이제 분산 구매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수 쪽의 어떤 전략보다는요 종목들 집중하거나 장초반부터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집중하는 메이저가 매수하는 실적 좋은 상승이 전개되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집중하신다면 시장과 상관없이 계좌가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또 우리 시장의 흐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이런 질문도 좀 해볼게요, 대표님. 2차 전지와 5G 계속해서 상승하고 또 5G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작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2차 전지, 5G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자, 미국 시장에 최근에 강했던 섹터는 역시 이제 이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였죠. 테슬라가 $1,000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 지금 LG 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또 일진머티리얼즈, LNF, 포스케미칼, SKC까지 해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였는데 현재 추세로 본다면은 고점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이 횡보 전개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갈 적에 먼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은 역시나 2차 전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데 문제는 주가라는 것이 한번 돌파가 나올 적에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좀 눌려버리면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죠. 이제 가격의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2차 전지는 오바 상승 전개되고 약간의 횡보하고 있는 그런 기간의 조정이 연출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간다면 2차 전지는 또 한 번의 상승 가능성 높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에이스테크라든가 또 서진 시스템 또 오이솔루션 또 KMW 다수의 5G 관련주 쪽이 이제 하반기 이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또 이 투자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빠르게 올라왔었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장중에 상한가 터치 나왔고 마감에서도 시간 내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5G 쪽도 지금은 4차 산업 관련한 자율주행차부터 해서
또 인공지능, 또 로봇, 두루두루 사물 인터넷 그 중심에 이 통신장비 업종의 4차 산업주, 2차전 이 5G 쪽이 움직임이 좀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G 쪽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 추세가 연출되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좀 매수하시는 전략, 혹 갖고 있다면 조금 더 한 번 더 상승 기대하면서 홀딩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이 바이오주 관련인데요. 네. 제약 바이오주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쉬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그런데 이 제약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이제는 좀 조정을 받는 건지 네.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월이면 바이오주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게 있잖아요. SK 바이오팜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다 좀 급락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약 바이오주 섹터도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3인방부터 해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또 알테오젠, 또 최근에 또 ABL 바이오, 굉장히 가파른 또 한번 슈팅이 좀 나오면서 시장을 리드했던 종목군들이었죠. 지금 셀트리온이 31만 원대 지지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셀트리온 SKO도 뭐 11만 3천 원대 지지가 나온다면 지금은 꺾이는 차트는 아니고요. 이제 상승이 연출된 이후에 고점에서 이제 횡보하는 차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뭐 램시마 SC 유럽 뭐 권고 승인 나왔다는 얘기 나오면서 또 한번 이제 재료가 좀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는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은 오바 상승 전개되고 이제 고점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종목들과 코로나19 치료제가 가능한 종목들, 그다음에 임상이 진행되면서 기대감이 있는 신약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종목군들은 계속적인 점진적인 상승 연출되거나 오바 상승 전개될 때까지 이제 지지가 좀 나올 텐데, 문제는 약간의 좀 소형주라든가 그다음에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는 기업들, 혹은 메이저 기관과 외기들이 매수하지 않는 종목들은 당분간은 조금은 좀 처질, 누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 자금이 막 풍부한 그런 장이 아니라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가 연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급과 그다음에 실적이 겸비된 일부 섹터의 종목들의 상승이 연출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조금 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옥과 석을 좀 잘 가리면서 투자에 좀 임하시는 게 맞겠고, 내가 좀 매수하겠다라고 한다면 내려오는 음봉주보다는 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강력한 종목으로 단기적 전략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을 해볼게요, 대표님. 네. 코로나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갈지,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이제 이 정도 좀 올라왔으면 좀 조정을 이어갈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 관련주 쪽은 과거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 진단키트 관련주,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치료제, 또 마스크 만드는 기업들, 또 손세정제,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등등의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결제라든가 뭐 콘텐츠, 이런 이제 또 이 음식 업종에서 이제 집콕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개선이 됐는데요. 코로나 관련주 쪽도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확진자 늘어날수록 또 다시 한번 이제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이제 뉴스를 봤는데 관악구의 어떤 교회에서 또 나왔다. 14명인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확진자가. 그래서 뭔가 지금 지역 감염에 우려감이 좀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이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진단 키트 관련주, 치료제 관련 쪽은 계속적으로 한 번씩은 어떤 이런 재료가 나올 때마다 반짝거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차트 살아있고, 한 번씩 그 섹터의 대장주 쪽은 한 번씩 집중하셔서 짧게 뭐 대응하시는 전략 바람직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대장주만 올라가고 2등, 3등주는 못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화면 구성을 잘 세팅시켜 놓으시고 관련주 쪽 지켜보고 있다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1분 봉에서 상승이 전개되면서 움직일 적에 그때 한 번씩 들어가서 1박 2일 코스, 뭐 당일 코스로 짧게 좀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 단기 매매 전략까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이제 6월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7월이 오면, 다음 주면 이제 7월인데 7월에는 어떤 대응 전략 가지고 가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장의 무조건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겁을 먹고 뭐 하방 포지션 구축할 필요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박스권이 좀 막혀 있다 봐야죠. 지난번 고점이 2217인데 그 라인 정도 일단 단기적, 중기적 박스권의 상단 정도로 보여지는데 지난번 또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바닥권이 2030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2030대에서 2217 정도의 박스권의 모습을 보면서 저점이다 싶어서 섹터, 강한 섹터의 저점에 있는 종목은 좀 매수 전략 좀 취하시고 근데 끌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올라옴도 챙기는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하겠고요.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하는 이슈가 되는 섹터의 대장주만 좀 반짝반짝거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 전략. 근데 내려가는 종목들의 단기적 전략이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단기적 전략이 바람직하겠고 실적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또 7월달 실적 장세 시작되잖아요.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상승이 전개되는 상승 추세주, 그다음에 나는 좀 빠른 종목 좋아하겠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돌파주, 그다음에 뉴스주, 그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 번씩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차분한 전략 취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짧게 끊어치는 이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이 뭐 6월 말 7월 초에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표님만의 또 매매 기법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듣고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대응하기 좀 까다로운 분위기입니다만 그래도 상승이 전개되는 섹터가 분명히 있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추세 추종 매매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추세 추종 매매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다 내려온 다음에 바닥권에서 상승이 전개되는 종목.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상승 1파동주라고 해서 이제 터닝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시작되는 종목 터닝주는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겠고 그다음에 상승이 3파동 전개되는 브릿지주라고 하는데 브릿지는 이제 교두보의 역할이 있죠. 상승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승 3파동주는 좀 중기적 전략에서 이제 홀딩 전략이 맞겠고 나는 좀 짧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고가 놀이 패턴에서 횡보하는 상승 3파 이후에 조정파동 연출되는 4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파동 나오는 5파동 종목으로 매매하는 것. 요거는 이제 돌파주라고 얘기하는데 돌파주에 대해서 단기적 단타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DMI 차트에서도 이제 플러스권 전환될 적에 그때 타이밍 잡는 것이 이 추세 추종 매매.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수익을 챙기자. 하락 추세인 종목은 꺾였기 때문에 매도하자.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추세 추종 매매법은 적극적으로 계좌가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도 집중하시고 거래량이 증가되는 게 필수예요. 거래량 없이는 상승이 좀 어려우니까 거래량 증가되는 종목들, 또 양봉 나오는 종목들, 그다음에 돈이 몰리는 그 섹터에 대장주 집중하시고 테마는 무조건 대장주. 대장이 올라가니까 2등, 3등이 또 차가서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대장주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뉴스가 뜨는 종목들, 이슈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의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가족분들과 같이 매매하면서 이 추세 추종 매매법, 뭐 바닥권 터닝주라든가 상승 추세주라든가 돌파 나오는 종목들 매매했던 전략들 한번 내용들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였죠. 네, 지난번에 3월 20일 최저점에서 이제 매수 14만 6천 원대 말씀드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볼 적에는 셀트리온, SK, 셀트리온 제약은 한 25번 정도 매매한 것 같은데요. 계속 이제 매집하고 또 좀 챙기기도 했지만은 바이오 1등 주도주였고 거래량 증가되는 종목이었고 또 양봉 전개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1파동, 3파동, 5파동 전개되면서 슈팅 나오는 그런 과정. 그래서 현재로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쥐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니지만 약간 고점에서 이제 흔들거리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상승 남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승이 전개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 타이밍 잡는 게 맞겠고요. 3월 23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 셀트리온 SK도 6만 2천 원 매수한 이후로 이제 1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전개되는데 이 상승 추세주 지속 매수 패턴 전략은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하고 양봉 뜰 때 매수하고 돌파 나올 때 매수하기 때문에 비교적 강력한 우상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급락 나오고 3월 20일부터 해서 시장 돌아설 적에 같이 매수해가지고 이제 거의 99%대 이제 큰 폭의 수익 발생되었고요. 22만 원대, 23만 원, 또 25만 원, 30만 원, 32만 원대도 매수해서 계속 드렸었는데 2차 전지 대장주로 부각되었던 종목에서 또 한 번 슈팅 나왔던 그 흐름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지난번 4월 1일 날 또 6만 원대 매수 또
5월 13일 날 76,000원대 또 매수 말씀드린 이후로 13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시장 주도주. 약간의 고점에서 이제 음봉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니지만 약간 또 쉬어가는 박스권의 모습이 좀 예상이 되어지죠. 2차 전지 핵심 주도주로 부각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18일 날 최저점 시장 완전 급락 나왔을 적에 길게 보자. 상승이 시작되는 일파동주는 중장기 전략 아니겠어요? 매수한 이후로 또 한 번 매수, 계속 매수 전략 들인 이후로 이제 28만 9천 원까지 올라갔어. 최근에도 23만 원대 열심히 매매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슈팅 나와가지고 이 컨텐츠 1등 업종,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우상향 연출되기 때문에 바닥권 매수한 이후에 상승이 전개될 때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랑 같은 종목이라 봐야죠. 우상향 전개되면서 바닥 찍고 올라갈 적에 거의 한 80% 이상 올라왔던 그 흐름 90% 넘어갔네요. 네, 그렇게 큰 폭 상승 나왔고요. ABL 바이오도 이중항대 테마 대장인데 13,000원대, 15,000원대, 17,000원대 매수한 이후로 이렇게 또 38,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이중항제 테마의 대장 역할하는 종목들이 한번 큰 폭의 상승이 전개되었던 종목이었죠. SNS텍, 블랭크 마스크 1등 기업 IT 부품 소재 주식 대장인데요. 이렇게 종목들이 또 한번 슈팅 전개되고 상승 전개되면서 거의 바닥권에서 한 140% 이상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었었고 동진세미캠은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되면서 오히려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 쪽에서 이제 빠른 핵심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또 매수한 이후로 한 80% 이상 또 올라왔던 그 흐름. 최근에 이제 또 NH한국사이버결제도 이렇게 바닥권 터닝 나오면서 빠르게 올라오면서 한 140% 올라왔던 그 흐름이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3월 19일 최저점, 3월 20일, 23일 날 물량 모은 이후로 최근에 이제 우상향 연출되면서 저점에서 한 160% 이상 올라왔던 종목이죠. 최근에 또 원익 IPS도 반도체 OLED 쪽의 핵심 대장입니다. 매수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이제 매수했었는데 결국엔 또 앞에 5점 넘어오면서 OLED 테마 대장. LG이노텍도 좋고 또 원익 IPS도 좋고 최근에 덕산 네오로스도 좋고 계속 우상향 전개되는 IT 소재 장비, 부품주 쪽도 한 번씩 움직임 좀 좋았던 흐름이고요. 최근에 이제 KMW도 44,000, 또 48,000, 또 6만 원 초반에서 물량 좀 모았었는데 결국 이제 5G 관련주 대장은 이제 에이스테크, KMW, 오이솔루션, 서재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 좋았었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임 좋았었는데 결국에 이제 계좌 슈팅 노하우는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로 집중적인 전략 취해서 단기적 전략 매수했는데 점진적인 우상향 연출되면 끌고 가자라고 해서 좀 홀딩 전략이 맞겠고 단기 고점에서 좀 챙기는 전략 그다음에 상승세 추종 매매 단기 급등주 단타 매매 또 돈이 몰리는 종목에 집중 그다음에 뉴스가 뜨는 종목 이슈주 또 스윙 전략도 괜찮지요. 그다음에 그 섹터 테마의 대장주만 집중만 잘 하신다면 계좌 상승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